아틀라스 이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은 거죠. 28년에 이제 한 3만 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고 2030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진짜 현장으로 대단한 규모로 이제 투입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같이 지금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로봇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LG전자도 전통적으로 가전업체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맨날 뭐 PER 10배, 뭐 11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회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칩셋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로보틱스 플랫폼 그걸 갖다가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로봇을 점차적으로 고도화, 진화하는 현대차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차자를 좀 빼고 뭐 현대 로보틱스로 하든지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인 현대차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선행 PER이 뭐 불과 5배, 6배 왔다 갔다 했던 아주 이 가치주 대열에 있던 이제 아주 대표적인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선행 PER이 16배, 17배 여기까지 엄청나게 뛰어버린 현대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웨버 뭐 다들 이렇게 이제 뛰어 있는데 공통점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특히 이들이 들고 있는 지분 가치를 갖다가 시장에서 인식해 주기 시작했다. 이런 게 이제 하나를 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현대차가 시장에서 당장 팔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뭐 100조 이상 쳐준다. 라고 할 때는 뭐 상당한 이제 지분 가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틀라스 이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은 거죠. 28년에 이제 한 3만 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고 2030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진짜 현장으로 대단한 규모로 이제 투입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같이 지금 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로봇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컬 AI로 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서 동작을 하면서 AI 머리 뇌를 이제 두뇌를 넣어가지고 지금 다 동작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단순히 뭐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이제 회사로 봤다면 앞으로 회사는 그게 아니고 지금 로봇이 들어와서 피지컬 AI가 구현되고 실제 현장에서 원가도 절감되고 또 생산성도 훨씬 좋아지는 이런 이제 회사로 탈바꿈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테슬라가 뭐 우리가 볼 때 선행 PER이 한 200배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 근데 이제 현대차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6배, 17배 여기에 이제 선행 PER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테슬라 정도까지는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테슬라 일부분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겠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더 많이 쳐주면서 계속 주가 재평가 그러니까 리레이팅을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테슬라를 뭐 일정 부분만 따라가고 다는 못 따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하는 로봇들 여러분들 동작 많이 보셨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60도 회전도 하고 뭐 온갖 거는 다 하는데 그런데 테슬라가 하는 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나 또 SDV죠.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좀 말랑말랑한 데 있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돼 있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아직 여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뭐 로봇 밸류에이션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전기차도 있죠. 로봇도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되는 것도 있죠. ESS 관련되는 것도 있죠. 앞으로는 뭐 또 뭐 스페이스X 관련돼가 또 뭐 위성 관련되는 이런 또 밸류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현대차랑 달걀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현대차가 이제 로보틱스에서 앞으로 잘 한다고 하니 거기에 이제 시장이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unlocked value라고 그러죠. 닫혀있던 가치에서 unlocked 풀려버리는 이제 value로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하면 거기에다가 value를 상당히 쳐주는 거죠. 당장에 매출이 없다고 해도요. 그쪽에 대해서 여기는 성장성이 어떻게 될 거고 시장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거니까 이 현대차 그룹이 가져갈 수 있는 밸류는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룬다고 하면 또 그 정도 아니면 그 정도보다는 조금 작아도 어느 정도의 이제 밸류를 또 올리는 그런 리레이팅 작업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8년에 아틀라스를 3만 대를 이제 투입하고 30년에 가서 이제 완전 전격적으로 더 그 투입량을 늘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피지컬 AI, 특히 로보틱스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뭐 유례없는 회사가 될 거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 로보틱스 한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안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전통차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로보틱스까지 AI까지 장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이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리레이팅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닫혀 있던 락드 밸류에이션이 언락드 되는 순간 이제 열렸다. 이런 생각입니다. LG전자도 전통적으로 가전업체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맨날 뭐 PER 10배, 뭐 11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정용 홈 로봇 이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선을 보이면서 거기에다가 엔비디아가 만든 칩셋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로보틱스 플랫폼 그걸 갖다가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로봇을 점차적으로 고도화, 지능화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가다 보니까 야, 이 회사가 우리가 알던 그런 회사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재평가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AI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만 계속 생각했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 이런 걸 할 때 항상 문제가 열이 많이 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조, 특히 이제 순행식 공조, 칠러에 있어서 LG전자 여기가 이제 특히 앞서 있는 기술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는 이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보면은 뭐 이전까지 구닥다리 그런 회사 느낌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회사의 완전히 전략 방향을 새로 세팅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인정받기 시작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이나 LG전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뭔가 확실히 큰 기업들이 이제 치고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다가도 한 뭐 40~50%이 정도는 갖다가 넣어놓는 게 좋고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액추에이터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감속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회사, 부품 회사를 하는 그게 이제 제조 원가의 한 30~40%를 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 중에서 이제 좋은 회사를 두세 개 정도 더 이제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고 정 뭐 또 여러 이제 관련되는 로봇 업체들이 많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이제 ETF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되는 ETF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 한 30~40%는 넣고 간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돼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그림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똑같은 사람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ESS에서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아마 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같은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다른 외국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제 파는 거는 아무래도 패시브 인베스터들이 패시브 투자자들이 자기들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풀을 깎아도 계속 자라니까 또 깎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ESS나 로봇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데는 뭐 패시브 인베스터들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액티브 하는 쪽 아니면 헤지 펀드 쪽이 많이 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패시브라고 해서 성격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ESS의 성장성 그리고 뭐 로봇의 성장성 그런 거 이제 배팅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배팅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투기적인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때 뭐 모멘텀을 사고 파는 그런 투자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이쪽 한쪽 반도체를 팔고 반드시 그 자금을 이렇게 간다? 자금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뭐 하루에도 뭐 1~2조 넘게 팔고 뭐 어떤 때는 5조, 6조 이렇게 파는데 그 돈이 ESS 로봇으로 다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다. 다만 외국인들이 앞으로 ESS나 뭐 로봇 그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50% 정도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관련되는 뭐 ETF를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뭐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로봇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성장 산업 중에 하나 또 로봇군을 한 뭐 10% 정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특히 또 뒷단에서 이제 우리가 AI 관련되면 지금 전기가 부족하고 뭐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되는 ETF나 아니면 관련되는 종목들을 추가로 뭐 한 10% 넣을 수가 있다. 그럼 한 70%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또 스토리들이 있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게 갈 수 있다고 보면 증권주도 좀 넣을 수 있고
뭐 그건 인제 각자의 취향에 맡겨서 인제 넣는 건데 현금은 무조건 한 20%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게 하는데 지금은 AI 시대는 분명하다. 그래서 AI 관련되고 로봇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는 인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점점 가면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로봇 쪽이나 피지컬 AI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비중이 아마 점점 커지면 커지지 줄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책방 구독자들께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물론 인제 증권 시장이라는 게 탐욕의 도가니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인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매달리지 말자. 우리가 중장기로 이렇게 보면서 그 오래 가는 그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정신 건강 챙겨 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